자, 지금부터는 문제로 주어진 지시사항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입력이 이렇게 쭉 끝났으니까 이제 지시사항을 수행하는데 3페이지가 200점으로 점수가 크니까요. 3페이지부터 지시사항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페이지를 집중 확대를 시켜주시고요. 문제지를 좀 볼게요. 자, 문제지는 이와 같습니다. 지시는 여러분 늘 이렇게 머릿말, 제목 꾸미기, 머릿말 꾸미기, 제목 꾸미기, 여기 그림 넣기, 각주 넣기, 그 다음에 글자 모양, 문단 번호, 글자 모양, 표 모양 꾸미기, 그 다음에 글자 모양, 쪽 번호 넣기, 여기에 각주는 여기 주석이랑 한 세트이니까요. 여러분 동그라미 친 게 11개거든요. 늘 3페이지는 11개 지시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머릿말, 두 번째로 제목 꾸미기, 요와 같이,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지시가 나와요. 차이라고 하면은 글자 서체, 그 다음에 글자 크기, 요런 것만 조금 달라지지. 저 11군데의 지시사항의 위치는 똑같은 형태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 먼저 했다가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로 하고 이거 세 번째로 자기가 잘하는 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수행을 하게 되면 놓치는 지시사항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지시를 수행해서 내려가셔야 빼먹는 지시 없이 지시를 다 수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맨 위에 머릿말부터 내려오면서 차례대로 지시를 수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지시부터 한번 보시면은 인공지능 서비스라는 머릿말을 입력해라. 자, 이 머릿말은 도둠의 10 크기 오른쪽 정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머릿말, 꼬릿말, 쪽번호, 쪽테두리, 배경, 쪽테두리 배경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편집용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쪽탭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쪽탭에 가서 머릿말 기능을 한번 수행을 해볼게요. 커서는 3페이지 아무 때나 놓으셔도 되고요. 자, 입력 탭에, 아니, 쪽탭이라고 그랬죠? 쪽탭에, 자, 여기에 머릿말, 꼬릿말 메뉴가 있습니다. 머릿말, 꼬릿말 버튼 눌러주시면 팝업이 뜨고요. 자, 여기에 메뉴 다시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쪽탭에 머릿말에 머리, 꼬릿말. 자, 그래서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보시면 쪽탭에 머릿말에 머리, 꼬릿말 단추를 차례대로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팝업이 뜨게 되고요. 자, 여기서 기본값 잡혀 있는데 그대로 놔두시고요. 바로 만들기를 누르시면 머릿말만 편집할 수 있는 여기 공간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문제지에서 주어진 글자 똑같은 글자를 써주십니다. 문제지에서 아까 인공지능 서비스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인공지능 서비스 똑같이 써주시고요. 글자 범위 잡습니다. 저는 컨트롤 A로 잡을게요. 전체 선택하기 컨트롤 A 눌러주시면 머릿말 영역에 모든 글자가 범위 잡힙니다. 자, 그리고 문제지에서 주어진 지시가 도둠의 10 크기 오른쪽 정렬입니다. 도둠의 시스템 글꼴로 가시고요. 도둠의 10 크기 오른쪽 정렬 도둠의 10 크기 오른쪽 정렬을 시켜줍니다. 오른쪽 정렬. 자, 됐으면은 닫기 버튼 눌러서 빠져나가시면은 머릿말이 만들어졌고요. 수정할 일이 있으면은 여기 머릿말에다 대고 더블 클릭하시면 다시 고칠 수 있고요. 수정이 됐다 하면 다시 닫기 버튼 눌러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1가지 지시 중에 첫 번째 지시 수행이 됐고요. 자, 두 번째 지시. 제목을 꾸미는 두 번째 지시를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지에 보시면은 여기에 제목을 굴림의 18에 진하게 가운데 정렬입니다. 자, 그래서 글자를 드래그해서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자, 위에 바로 서식 도구줄을 이용하셔가지고 시스템 글꼴의 굴림, 자, 그 다음에 글자 크기 18 크기에 진하게 가운데 정렬입니다.
다시 범위가 잡힌 상태에서 굴림의 18 크기 진하게 가운데 정렬. 됐죠? 자, 그 다음에 지시가 덧말 넣고 책갈피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책갈피는 범위를 풀고 하셔야 되고 덧말은 범위가 잡힌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범위가 잡힌 김에 덧말을 먼저 넣겠습니다. 위에 초거대 인공지능 조그만 글자 얘가 덧말이죠. 자, 그래서 덧말은 입력을 통해서 넣습니다. 그것도 입력의 탭에는 여러분 덧말 넣기 단추가 없어요. 입력의 여기 삼각형의 드롭다운 메뉴 얘를 쓰겠습니다. 자, 입력의 삼각형 목록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쯤에 덧말 넣기가 있어요. 자, 덧말 넣기를 클릭하시면 팝업이 뜨고요. 여러분들이 범위 잡은 글자가 본말 이미 적혀 있죠. 자, 위에 조그맣게 적어줘야 되는 초거대 인공지능이라는 덧말 글자를 써주시고 넣기 누르셔도 되고 그냥 바로 엔터를 쳐버리셔도 자, 이렇게 제목의 윗줄에 초거대 인공지능 덧말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지시 중에 얘가 남았죠. 책갈피를 입력하라고 지시가 남았죠. 자, 책갈피는 제목의 우측에다 넣으셔도 되고 앞쪽에다 넣으셔도 됩니다. 책갈피를 넣을 수 있는 자리 요 자리 또는 요 자리. 자, 앞쪽에다가 넣을게요. 앞쪽에다 클릭해서 커서를 놓고 자, 책갈피도 입력 탭으로 넣습니다. 자, 입력 탭에 책갈피 버튼 책갈피 버튼 입력 탭에 책갈피 버튼 눌러주시면 팝업이 뜨게 되고요. 자, 책갈피 이름이 인간 중심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 써주시고 그냥 바로 엔터를 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인간 중심 책갈피의 이름이 인간 중심.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입력 탭에 책갈피.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하시려면은 보기 탭에 조판부호를 켜서 확인하시라고 했습니다. 보기 탭에 조판부호를 켜서 확인을 하시면은 이렇게 빨갛게 책갈피라는 조판부호가 들어가 있으면 맞게 된 거다라는 얘기고요. 확인이 됐으면 반드시 조판은 다시 꺼주세요. 자, 확인이 됐으면 조판은 다시 꺼줍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나중에 이 페이지에 도형에서 하이퍼링크 작업을 할 건데요. 그 하이퍼링크의 목적지 클릭했을 때 커서가 이쪽으로 와주는 목적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퍼링크하고 책갈피가 세트예요. 하이퍼링크는 출발점이 되는 거고요. 커서가 점프해서 와야 되는 목적지가 여기 책갈피 꽂아둔 여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중에 클릭해서 커서가 여기 오기 위해서 여기다 책갈피를 꽂아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단의 첫 글자 장식 미국의 미자 옆에다가 커서를 놓으시고요. 자, 문단의 첫 글자 장식 여기 문단의 첫 글자 장식 자, 궁서체의 면색을 노랗게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범위 잡는 거 아니고요. 밑자 옆에다 놓으시고 서식 탭에 갑니다. 서식 탭에 문단 첫 글자 장식 서식 탭에 문단 첫 글자 장식 단추 눌러주시고 자, 팝업이 뜨면 두 줄로 확대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글꼴이 궁서였었죠? 자, 궁서가 여러분 빨리 안 보이면은 스크롤바를 잡아가지고 위로 끝까지 올라가셔가지고 기억 부분에서 궁서 클릭해서 서체 바꾸시고요. 면색. 면색은 표준색에서 센 노란색. 네 번째 단추 노랑 색깔 골라줍니다. 노루 쓰는 방법 아무거나 고르시면 안 되고요. 표준색의 네 번째 센 노란 색깔 선택해 줍니다. 자, 설정 눌러주면 결과가 이렇게 보여야 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이제 그림을 넣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뭐 두 번째 문단 어디다 커서 놓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놓으시고 문제를 보시면은 픽처 폴더에 가서 문서에 포함시켜서 그림을 넣고 자르기를 하시고 자른 후의 크기가 가로 40에 세로 35mm 왼쪽에 바깥 여백이 여기가 왼쪽 바깥 여백이죠. 여기 왼쪽 바깥 여백에 여기 2mm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2mm를 바깥 왼쪽 여백 2mm 주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악수하는 그림입니다. 자, 넣을게요. 커서는 긴 문단 아무 때나 클릭해서 놓으시고요. 자, 입력 탭에 그림 넣기 단추를 눌러주시면 팝업이 뜨고요.
자, 여기에 문서방에 ITQ 폴더 안에 문서 폴더에 ITQ 폴더 안에 픽처 폴더. 그래서 다시요. 문서 폴더 밑에 ITQ 폴더 밑에 픽처 폴더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그림 이미지들이 있고요. 악수하는 이미지가 그림 4.jpg 선택하시는데 그림을 넣으실 때는 하단에 옵션이 문서에 포함이 되도록 마우스 크기로 지정하도록 두 개가 체크가 꼭 돼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넣기가 아니고 열기네요. 그림사 열기 버튼을 눌러서 삽입을 해주시면 마우스 포인터가 십자 모양이 되고요. 자, 이렇게 조금 큼직하게 글자를 덮어서 드래그 해주시면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원래는 이제 저 위에 있는 자르기 버튼을 이용해서 잘라주시면 되는데 이거 누르지 않아도 Shift 키 조절점, 크기 조절점을 Shift 키 눌러서 드래그해도 잘린다 그랬죠. 여기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모서리 조절점에다가 마우스 포인터가 기역자 모양이 되게 맞추시고요. 쭉 대각선으로 끌고 들어와서 위쪽하고 오른쪽을 맞춰서 비교적 좀 바짝 자르세요. 이렇게 하얀 공간 많이 남기지 마시고 비교적 좀 바짝 자르시고요. 왼쪽 밑에 모서리에도 니은자 모양으로 마우스를 맞추신 다음에 아래쪽하고 왼쪽을 보시면서 이렇게 좀 비교적 바짝 잘라줍니다. 자, 자르자마자 이제 지시가 뭐가 남았어요? 크기 조절하라는 지시가 남았고 왼쪽 바깥 여백 2mm 주라는 거 있었죠? 그림에다 대고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이게 개체 속성창을 띄우시고요. 기본 탭에 가야지 크기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기본 탭에 가시고 자, 가로 크기가 40에 세로 크기가 35.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그림을 끌고 가다가 점에다가 잘못해서 끌어버리면 그림 크기가 또 바뀌어버리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크기는 고정을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로 40에 세로 35 크기가 바뀌지 않도록 크기는 고정을 시켜주시는 게 안전해요.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여백 캡션 탭. 기본 탭에서는 크기를 여백 캡션 탭에 가서는 바깥 왼쪽 여백 몇 mm요? 2mm가 있었죠? 위쪽 삼각형 두 번 눌러서 2mm 만들어 주시고 왼쪽 여백 캡션 탭에 가서 바깥 여백 2mm 됐으면 설정 버튼 눌러서 빠져나옵니다. 자, 그럼 하라는 지시는 다 됐고요. 그림을 끌어다가 이 자리에 이렇게 위쪽하고 오른쪽을 이렇게 맞추셔서 그림을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의 가운데에다가 포인팅 하셔서 이 점선이 따라다니는 거 보이시죠? 얘가 위쪽하고 오른쪽을 맞춰서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여기다 놓으시면 여기 글자가 앗기 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문제지랑 똑같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맞추시는 거 아닙니다. 이 글자는 맞추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글자의 위쪽 선하고 오른쪽 선만 그냥 맞춰서 놓으시면 돼요. 자, 이러면 이제 그림의 편집은 끝납니다. 자, 첫 번째 지시 머릿말, 두 번째 지시 제목에 대한 작업, 세 번째 지시 문단의 첫 글자 장식, 네 번째 지시가 그림 삽입하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 지시가 각주인데요. 자, 이번에는 각주가 여기 자리에 있습니다. 소스 자리에 있어요. 제가 뭐가 잘못 났네요. 여기에 소스라는 문자, 여기 옆에 각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문제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문제지에 보시면은 네, 이 소스라는 글자 옆에 대문자 A 각주 번호가 들어가는 각주. 각주 넣기 하면은 커서가 밑으로 내려가죠, 여기? 밑에다가 소스 프로그램이 공개되어 자유롭게 수정하고 라는 이 각주 설명글을 밑에서 써주시면 되는 거지요. 자, 셀 포인터를 소스 옆에다가 놓으시고요. 자, 각주도 입력의 각주입니다. 그래서 입력 탭에 아까 여러분 책갈피 넣기 했던 버튼 왼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각주 넣기 버튼이 있습니다. 입력 탭에. 자, 그래서 입력에 각주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커서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지를 보시고 글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스 프로그램이 공개되어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소스라고 합니다. 공개 소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만 맞춰주시냐면 번호 모양만 맞춰주십니다. 번호 모양. 우리는 지금 1로 보이죠? 자, 근데 문제지는 대문자 A로 보여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주석에 녹색의 주석 임시 탭이 생겨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주석 탭에 번호 모양 단추를 눌러서 주석 탭에 번호 모양 단추를 눌러서 번호 모양 중에 대문자 ABC를 골라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문자 A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지에 이 구분선의 길이가 5cm가 되게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근데 이 구분선의 길이는 손대지 않아도 위에 보세요. 구분선의 길이 5cm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건드리지 않아도 되고요. 하라고 지시는 없으나 번호 모양 단추를 눌러서 번호 모양을 대문자 A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위에 닫기 버튼을 눌러서 빠져나오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주석은 그냥 본문을 클릭하면 본문으로 빠져나와집니다. 머릿말은 반드시 닫기를 눌러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주석은 주석에다 대고 클릭하면 주석으로 들어가지고요. 본문에다 대고 클릭하면 본문으로 빠져나와집니다. 자, 그래서 그냥 클릭해서 본문으로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스에 A 주석이 붙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 지시까지 수행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지시가 문제지로 보시면은 주석 다음에 각주 다음에 여기를 꾸미라는 거죠. 자, 늘 지시사항은 4가지, 앞에 2개, 도둠의 18 크기 2개는 특수 문자를 포함해서 꾸며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시, 자, 4개 중에 하나, 둘, 셋, 4개 중에 하나, 둘, 셋, 4개 중에 앞에 2개는 특수 문자 포함해서 꾸며주시고, 위에 글자를 하얗게 음영색 파랑주라는 거는 이 부분만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만. 그래서 글자 부분만 잡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앞에 2개는 특수 문자를 포함해서 범위를 잡아 해주시고, 위에 2개는 범위를 다시 이쪽만 잡아가지고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할게요. 앞에 2개 특수 문자를 같이 범위를 잡아서 지시대로 도둠의 18 크기를 해주십니다. 위에 서식 도구줄에 도둠의 18 크기를 해주시고, 자, 범위 해제하시고 글자 부분만 다시 범위를 고쳐 잡으시라고요. 자, 그래서 거기다 대고 우클릭에 글자 모양 메뉴, 우클릭의 글자 모양 메뉴를 눌러서 팝업을 열어줍니다. 자, 우클릭의 글자 모양을 눌러서 팝업을 열어주시고요. 자, 여기에 저 기본 탭이 기본, 확장, 테두리 배경 3개 있죠. 자, 그 중에 기본 탭에 저 밑에 보시면은 글자 색깔 음영색, 글자색 하얗게, 음영 색깔 파랗게. 자, 글자색 버튼을 눌러서 흰색, 음영색 버튼을 눌러서는, 자, 시험에서는 여러분 여기 표준 색깔 중에 오른쪽 끝에 있는 세 번째, 얘가 시험이 요구하는 파란색입니다. 새파란 색깔. 네, 골라주시고요. 푸르스름한 거 아무거나 고르시면 감점됩니다. 정확한 파란색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글자는 하얗고 음영은 파랑이가 되도록 해주시고, 설정. 바깥에 빈대 클릭해서 범위 해제하시고 확인해 줍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가 돼야 됩니다. 항상 지시는 무슨 서체, 얼마 크기, 글자는 하얗게, 음영은 무슨 색깔로 이렇게 4개 나와요. 그래서 앞에 2개는 특수문자 포함해서 범위 잡은 다음에 꾸며주고, 나머지 뒤에 2개는 특수문자 빼고 글자 부분만 범위를 잡아서 꾸미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하얀 색깔에다가 음영 파란색 주는 거는. 자, 그 다음에 문단 번호를 붙이기를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문단 번호 붙이기. 자, 1단계 문단 번호는 요겁니다. 그쵸? 1수준 가나, 2수준이 동그라미 AB입니다. 자, 그리고 1수준은 20pt 요만큼 들어가고 2수준은 이만큼 30pt 들어갑니다. 다 하신 다음에 줄간격
180 주는 거 잊지 마시고, 줄간격 180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들여쓰기 하실 때 20 들여쓰고 오른쪽 정렬, 30 들여쓰고 오른쪽 정렬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1단계 먼저 6줄을 범위 잡으세요. 잡힌 범위다 대고 우클릭에 여기에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라는 명령어를 클릭해서 찍어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생긴 팝업이 열립니다. 자, 무조건 여기서 1수준, 2수준, 1수준, 2수준, 1수준, 2수준 중에 문제지랑 똑같은 거 찾지 마시고 무조건 첫 번째 모양을 고르세요. 무조건 첫 번째 모양을 고르시고 왼쪽 밑에 사용자 정의 버튼을 눌러서 고치러 들어갑니다. 자, 사용자 정의 버튼을 눌러서 또 나타나는 팝업 창에 1수준은 요렇게 고쳐주세요. 2수준은 이렇게 고쳐주세요 라고 고친 다음에 결과 확인하시고 설정하고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1수준부터 클릭. 마침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침표 붙여야 되니까 내버려 둬야죠. 자, 번호는요, 가나다라입니다. 번호 모양은 가나다라. 자, 그 다음에 너비 조정은 1수준은 20pt 들어가고 정렬을 오른쪽 정렬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마침표는 붙여야 되고 번호는 가나다라. 자, 그 다음에 20 들였어야 되고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항상 4가지만 고치는 거죠. 그래서 1수준이 가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수준 수정하겠습니다. 자, 왼쪽에서 2수준을 찍으시고 마침표인지 괄호인지 보시면은 마침표 없어요. 그래서 마침표 지우셔야 되고 문제지 보세요. A, B 옆에 마침표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마침표 없어요. 괄호도 없죠? 자, 그래서 마침표 괄호 없으니까 마침표 지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번호 모양은 동그라미 AB 번호 모양은 동그라미 AB 그죠? 자, 그래서 번호 모양은 동그라미 AB 소문자 골라주시고 30 들여쓰기에 오른쪽 정렬해 줍니다. 자, 조금 키워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침표 없어야 되고요. 번호 모양은 동그라미 ABC 30 들여쓰고 오른쪽 정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미리 보기로 보시면은 1수준 가는 이렇게 2수준 A는 이렇게 보이는 거 맞죠? 20 들어가고 30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확인했으면 설정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번호 모양이 선택이 된 게 보입니다. 자, 이 상태로 설정 버튼 누르고 빠져나가시고요. 범위 해제하셔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2수준 돼야 되고 다섯, 여섯 번째 줄에 2수준이 돼야 되죠. 자, 그리고 이런 수준 낮추기 단축키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더하기 키라고 그랬죠. 그 자판 키보드 자판 맨 오른쪽 끝에 이쪽에 있는 더하기 키. 자, 그래서 이거 두 번째, 세 번째 줄 잡아가지고 수준 감소, 컨트롤 더하기. 자, 그 다음에 다섯, 여섯 번째 줄을 잡아가지고 번호가 가나다라가 자동 수정된 거 보이시죠? 다섯, 여섯 번째 줄 잡아가지고 컨트롤 더하기.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1수준 가나, 2수준은 AB, 2수준 AB 된 거 보이시고요. 자, 지시 중에 이제 다 했는데 뭐가 남았습니까? 하라는 거 다 됐죠? 줄간격 180이 남았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6줄 다시 잡으셔가지고 여기서부터 아니에요. 네, 이거 6줄만 잡으셔서 줄 간격을 180 서식 도구줄의 끄트머리에 서식 도구줄 끄트머리에 줄 간격을 180으로 설정해 줍니다. 자, 그러면 문단 번호 수정하기도 끝. 자, 그 다음 지시가 OECD 이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도 항상 지시는 4가지. 무슨 서체에 얼마 크기에 뭐 기울이거나 밑줄 주고 강조점 줘라라고 이렇게 늘 4개 나와요. 자, 근데 도둠의 18 크기 하라는 앞에 2개는 위에처럼 특수 문자를 포함해가지고 범위를 잡아서 꾸며주시고요. 다 잡아서 꾸며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줄은
여기만 밑줄을 그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만 밑줄을 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잡아가지고 밑줄 하셔야 되고요. 이 지시는. 자, 그 다음에 강조점은 어디만 붙었어요? 여기하고 여기만 붙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만 잡아가지고 강조점. 또 여기만 잡아가지고 강조점. 이렇게 범위를 4번을 고쳐 잡아가면서 이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앞에 2개는 다 잡아서, 밑줄은 글자만 잡아서, 강조점은 강조점이 있는 글자만 따로 잡아서 2번. 4번의 범위를 고쳐 잡아가면서 수행을 합니다. 자, 그럼 합니다. 해볼게요. 자, 특수문자를 포함을 하셔가지고 도둠의 18크기는 특수문자까지 포함해서 다 잡아가지고 자, 도둠의 18크기. 자, 3번째 지시 밑줄에는 얘한테는 밑줄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글자 부분만 잡으셔서 다 글자 부분만 다 밑줄이 생겨 있잖아요. 글자 부분만 다 잡아서 밑줄 단추 서식 도구줄에 밑줄 단추 눌러서 밑줄을 그려주시고요. 이중선이 나왔네요. 이중선이 나왔으면 여러분이 삼각형 목록 버튼을 눌러서 한 줄짜리 실선으로 다시 바꿔줍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강조점은 여기 4글자 영어, 그 다음에 여기 2글자 영어. 아래 한글은 여러분 이 범위하고 띄어쓰기 한 다음에 요 범위를 같이 잡는 거는 못해요. 추가로 범위를 하나 더 잡겠다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쭈루룩 연결해서 잡는 거는 되는데 여기만 잡고 여기만 잡고 이거 안 돼요. 자, 그래서 우선 여기만 따로 잡고 강조점은 위에 서식 도구줄에서 못하니까 우클릭에 글자 모양 명령어를 눌러서 글자 모양 팝업을 여시고요. 자, 여기에 기본 탭, 확장, 테두리, 배경 탭 중에 확장 탭에 가서 왼쪽 밑에 강조점 V자 모양이죠. 자, 목록 버튼을 눌러서 V자 모양의 강조점을 골라주시고 자, 여기 V자 강조점 붙는지 미리 보기로 확인하시고요. 설정. 한 번 더 AI라는 2글자만 범위를 고쳐 잡으시고 다시 똑같이 우클릭에 글자 모양 자, 똑같이 확장 탭에 강조점에서 V자 모양 골라주시고요. 자, 확장 탭에 강조점 V자 모양 골라주시고 설정 눌러주셔야 글자가 이렇게 문제지랑 똑같이 꾸며집니다. 자, 그래서 아래 한글에서 문서를 만드실 때 이렇게 글자를 꾸며가면서 문서를 꾸미시려면은 이 범위를 이렇게 잡았다 저렇게 잡았다 한다라는 거를 교육을 시키고 싶은 문제인 겁니다. 교육하려고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꾸미고 이 부분은 이렇게 꾸미고 이 부분은 이렇게 꾸미고 이거를 꾸밀려면 범위를 매번 바꿔가면서 범위를 잡아야 된다. 예, 이거를 교육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표 내려갑니다. 자, 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표 전체 글꼴을 굴림의 10크기 가운데 정렬 자, 이거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표를 일단은 다 잡아주시고 드래그를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잡으시면 글자 안 바뀝니다. 첫 번째 셀, 구분 셀에다가 I자 놓고 드래그해서 범위를 잡으시고요. 이렇게 파랗게 범위가 잡혀야 돼요. 자, 요 상태에서 굴림의 10크기 가운데 정렬하라 했으니 위에 서식 도구줄을 이용해서 굴림의 10크기는 되어 있고요. 가운데 정렬.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해 둔 상태로는 줄 간격이 굉장히 이렇게 높이가 얇아서 아주 바투게 줄 간격이 굉장히 좁게 되어 있어요. 따닥따닥하니. 자, 근데 결과물을 보시면은 줄이 이렇게 간격이 느슨느슨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모든 행의 행 높이를 조금씩 높여 주셔야 된다고요. 자, 그렇게 하려면은 범위를 다 잡은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 화살표 키를 2번만 눌러줄게요.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 화살표 키를 한번 조금 늘어나죠? 한 번 더. 2번 정도 눌러주면은 행 높이가 이 정도가 됩니다. 자, 하라고 지시는 안 되어 있는데
결과물이 내가 작성한 것보다 행 높이가 조금 느슨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유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행 높이를 조금 늘려주는 겁니다. 결과물을 보고 지시는 없으나 똑같이 행 높이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아래 화살표 키를 2번 정도 눌러주시면은 모양이 얼추 비슷해집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다시 볼게요. 굴림의 10 크기 가운데 정렬하고 행 높이 조금 높였어요. 자, 그 다음에 셀에 배경 색깔을 주는데 제목 부분만 배경 색깔을 주셔야지 돼요. 자, 근데 우리가 범위를 지금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전체를 다 잡고 있잖아요. 전체를 잡은 상태에서 위에 이중실선 해주셔야 되고, 여기도 이중실선 하셔야 되고, 여기도 이중실선 하셔야 되고, 여기는 투명선 하셔야 되는데 하라는 지시는 안 되어 있어요. 지시는 안 되어 있지만 결과물이 그렇잖아요. 결과물이. 그림을 보고 결과물대로 선을 만들어 주시는데, 범위가 이왕 이렇게 잡혀 있으니 잡힌 김에 테두리 선을 먼저 할게요. 자, 칼라의 C를 누르시라 그랬죠. 자, C, 칼라의 첫 글자 C 누르시면은 셀 테두리 배경 색깔 주는 팝업창이 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배경색 건드릴 거 아니고 테두리 건드려야 되니까 테두리 탭에 가시고요. 자, 테두리 탭에서 좌우를 투명하게 먼저 해볼게요. 선의 종류를. 여러분, 여기 빨간 짝대기. 얘가 투명선입니다. 자, 빨간 짝대기 투명선 하고 싶어요. 어디하고 어디요? 왼쪽 세로선과 오른쪽 세로선. 지금은 여기 선이 그려져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근데 투명선으로 왼쪽. 그럼 지워지죠? 오른쪽 세로선도 클릭해주면 지워지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좌우를 투명선 처리했고요. 자, 그리고 선 모양을 바꾸는데 여기는 투명선, 여기 위아래는 이중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 종류가 서로 다르죠. 한꺼번에 선 종류를 다르게 설정하려면은 반드시 선 모양 바로 적용 옵션이 꺼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가 켜져 있는 분은 반드시 클릭해서 체크를 끄세요. 이렇게 체크를 꺼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선의 종류를 이중실선이 3개가 있는데 다 쓰시면 안 되고요. 밑에서 4번째 굵기가 똑같은 이중실선을 골라주시고요. 자, 어디하고 어디요? 내가 잡은 범위의 위쪽 가로선과 아래쪽 가로선. 위쪽 가로선과 아래쪽 가로선. 클릭해주고 클릭해주시면은 위쪽도 이중선, 아래쪽도 이중선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됐으니까 좌우는 투명, 위아래는 이중선. 됐으니까 설정 버튼 누르고 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범위 해제하시고 확인해 보세요. 좌우 투명선 됐죠? 위아래 이중선 됐죠? 자,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지시가 있습니다. 이제 자, 셀 배경 색깔 그라데이션을 주는데 유형은 가로로, 시작 색깔은 하얗게, 끝색은 노랗게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여기 색칠해 주라는 얘기예요. 여기. 자, 여기 색칠뿐만 아니라 밑에 이중선까지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항상 여러분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이 선은 이중선으로 되어 있고 좌우가 투명선이 되어 있어요. 근데 위아래 이중선, 좌우 투명선은 했으니 여기 색칠하는 거하고 여기 이중선 하는 것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목줄만 해야 되니까 제목줄만 범위를 잡으시고요. 칼라의 첫 글자 C. 똑같이 열리면 자, 배경 먼저 해줄게요. 배경 먼저 해줄게요. 그라데이션 하라 했으니까 그라데이션 클릭하시고요. 시작 색깔 하얗게 끝색 노랗게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색 표준 색깔 노란색 골라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은 가로로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었어요. 좀 전에 다시 볼까요? 유형은 가로로 하시오. 자, 그래서 유형은 가로를 골라주시고 자, 설정이 아니고요. 테두리가 남았죠. 자, 배경은 그라데이션 시작 색깔 하얗게, 끝색은 노랗게. 유형은 가로로. 됐죠? 색칠. 자, 이제 여기 이중선 하러 가야죠. 테두리 탭에. 테두리 탭에 자, 선 종류를 굵기가 똑같은 이중실선. 내가 이렇게 잡은 범위 아래선이잖아요. 자, 그래서 저렇게 잡은 범위의 아래쪽 가로선 단추 눌러주시고요.
설정. 자, 그리고 바깥에 클릭해서 확인하시면은 그라데이션으로 색칠이 됐고 밑에 이중선이 된 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표는 이렇게 작업이 돼야 작업이 끝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표 밑에 요거의 지시가 있죠. 기관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이렇게 항상 4가지 지시 궁서에 24에 진하게 장평 105% 이건 글자 모양. 그다음에 오른쪽 정렬하라는 것만 문단 모양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궁서 24 크기 진하게는 위에 위에 리본에서 해주면 되고요. 장평 주는 게 위에 리본에 없습니다. 글자 모양 꾸미기 팝업 창을 열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어차피 팝업 창을 열어야 되니까 이 4가지 지시를 전부 다 팝업 창 안에서 해줄게요. 자, 범위를 잡으시고 우클릭해. 자, 글자 모양 단추를 눌러서 팝업을 여시고요. 자, 기본 탭에서 문제지에서 적힌 순서대로 하세요. 첫 번째 궁서 24 진하게 궁서 클릭하시고 요거 버튼 잡아서 위로 끝까지 올라가시고요. 궁서 글자 크기 24 진하게 궁서의 24 크기 진하게 장평 105 장평이 있었죠. 장평이 105%. 자, 그럼 장평이 여기잖아요. 자, 여기에서 105%. 글자가 5%더 옆으로 뚱뚱해져라 이 뜻입니다. 자, 글자가 뚱뚱해지는 게 장평이에요. 날씬해질까 뚱뚱해질까. 105%라는 얘기는 5%만 더 뚱뚱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일 95%를 줬잖아요. 그럼 5%만 날씬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궁서의 24 크기 진하게 장평 이렇게 4가지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설정 버튼 눌러서 빠져나가시고 오른쪽 정렬하라는 거는 글자 모양 아닙니다. 문단 모양이에요. 자, 위에 서식도구줄에 오른쪽 정렬하기 버튼만 눌러주시면 오른쪽 정렬 이렇게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지시 이거 남았습니다. 쪽번호를 동그라미 5번으로 시작하게 번호를 매기라는 겁니다. 좌우에 빼기 줄표 없고요. 번호는 동그라미 1, 2, 3, 4 시작 번호는 5번으로 시작이 되고 화면의 우측 하단에 종이의 우측 하단부에 붙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범위가 이렇게 잡혀있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 하시면 돼요. 범위 굳이 해제하지 않아도 돼요. 자, 쪽번호 주는 거는 쪽탭에서 주죠. 쪽탭에 쪽번호 매기기 쪽탭에 쪽번호 매기기 눌러주시고요. 자, 화면의 우측 하단부 번호는 동그라미 1, 2, 3, 4 좌우에 빼기가 붙지 않아야 되니까 줄표는 해제 시작 번호는 5번으로 화면의 우측 번호 모양 1, 2, 3 동그라미 줄표는 없고요. 시작 번호는 5번으로 시작합니다. 됐으면은 넣기. 자, 해가지고 오른쪽 밑에 5 이렇게 들어간 거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 작업 수행이 다 된 거고요. 화면을 조금 축소를 시키셔가지고 3페이지를 이렇게 좀 보세요. 자, 머릿말, 제목 꾸미기, 문단 첫 글자 장식, 그림 삽입하기, 각주 넣기. 자, 그 다음에 제목 꾸미기, 문단 번호, 제목 꾸미기, 표 작업. 그 다음에 기관명 꾸미기, 쪽번호 넣기까지가 항상 똑같은 형태의 지시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면은 정말로 눈 감고도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3페이지는 이렇게 돼야지 완성이 된 겁니다.